보톡스도 효과가 없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눈 아래, 눈 밑, 눈 앞머리에 자글자글한 그런 잔주름들은 보톡스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톡스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눈 주위와 입 주위 부분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팔자주름이 걱정이 돼서 피부과에 가서 보톡스를 맞으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보톡스를 안 놔주시더라고요. 팔자주름에는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 그러던데 없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눈 아래, 눈 밑, 눈 앞머리에 자글자글한 그런 잔주름들은 오히려 노화에 의해서나 마찰, 자극에 의해서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톡스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 주변에 있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서서히 채워주고 늘려줄 수 있는 고주파 시술들, 예를 들면 튠 레드와 같은 튠페이스, 티파니 공명 고주파 플라즈마 롤러, 그리고 파셀라 리프팅 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탄력이 생기는 시술로 어색하거나 인위적이지 않고 본인 피부 자체의 회복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시술들입니다. 또한 PN으로 알려진 연어 추출물, 재생 성분을 주입하는 리쥬란, 릴리드와 같은 보습과 물광에 도움을 주면서 미세한 잔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보톡스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눈 주위와 입 주위 부분은 눈가, 특히 갈고리 모양의 눈가 주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표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이마, 미간, 눈가, 콧잔 등 부위의 보톡스를 함께 같이 진행을 하셔서 좀 더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도록 추천드리고는 합니다. 팔자주름에도 보톡스가 효과가 없나요? 사실 팔자주름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해부학적 구조나 모양의 양상 등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환자별 맞춤 치료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팔자주름을 좋아지게 하고 싶어서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하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사실 팔자주름이 어린 나이 때, 즉 젊을 때부터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경우나 해부학적 구조로부터 구강 구조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화에 의해서 광대 부위의 지방 조직들이 아래로 처지고 또한 지지인대, 유지인대들이 점점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지방이 쌓이면서 깊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결국 팔자주름의 경우 피부 속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시술들,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콜라겐 주사 시술, 예를 들면 스컬트라나 주베르콜륨, 레디어스들이 필요하지 근육의 움직임과 관련된 보톡스로는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팔자만을 채워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 오히려 입이 더 튀어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앞광대나 지지인대 부위에 골격을 채워줄 수 있는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얼굴 전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살집이나 윤곽 정돈을 위해서 윤곽 주사, 지방분해 주사나 울세라, 튠페이스, 티타늄 리프팅 등 다양한 탄력 레이저가 함께 이용되기도 하죠. 그 외에도 물론 많이 웃어서 또는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방식으로 웃어서 팔자가 깊게 생겨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는 잇몸이 보이는 곳을 보톡스로 간편하게 고정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이건 팔자주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쥬란 힐러 하면은 아기 피부처럼 만들어준다고 요즘 핫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 건지요? 리쥬란 힐러는 PN이라고 알려진 피부 재생 성분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해서 피부 진피층이 건강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강화되는 시술인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재생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개선시켜 줍니다. 모공의 크기가 확 줄거나 피부가 완전히 아기 피부나 도자기 피부로 즉각적인 효과를 볼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윤곽이 바로 변하거나 개선이 되거나 또한 바로 탱탱한 피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재생과 수분 보충에 효과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차곡차곡 피부에 무너진 장벽을 회복을 하는 재생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시술보다는 오히려 주사 시술이 더 피부에 자극이 덜한 경우도 많아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권하기는 하는데요. 오히려 이미 피부가 좋거나 장벽이 튼튼하신 분들은 시술 후에도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건조가 심하거나 건조함 때문에 피부가 거칠거칠하거나 푸석푸석하신 분들, 그리고 눈가와 목과 같은 피부가 얇은 부위에 잔주름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피부에 물광 효과처럼 건조한 피부를 광인하고 싶도록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 토닝도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기미가 아닌데, 색소 침착이 아닌데 다른 병변에 레이저 토닝만 주장창 받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즉 주근깨, 흑자, 검버섯과 같은 표피성 색소가 더 많은 경우 결국 레이저 토닝을 반복하다 보면 일부 색소가 흐려지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부 톤이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것과 더불어서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실핏줄이 많은 홍조 피부의 경우에도 홍조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레이저 토닝만을 반복하다 보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이나 트러블과 같이 매번 내 얼굴 상태나 피부 상태가 바뀌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치료만 한다면 트러블이 악화되거나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색소가 일부 많이 빠지면서 얼룩덜룩한 저색소증 현상이 생기거나 오히려 일부가 더 진해지거나 붉어지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흔히 알려진 레이저 토닝보다는 제네시스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와 같은 다른 종류의 레이저와 복합 치료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백 레이저가 아닌 약물 도포나 스케일링, 필링 등을 활용한 피부 톤업, 착색 완화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미백 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토닝만이 답이 아닙니다. 특정 부위의 색소를 제거하는 것 외에 피부가 전반적으로 환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현재 올라오는 트러블이 적고 꾸준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색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토닝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부과에서 흔히 시행하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보톡스, 리쥬란 힐러, 그리고 레이저 토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워낙 흔히 많이 하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시술이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꼭 본인에게 알맞은 시술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소식과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